사람들을 조종해서 큰 돈을 벌고 연봉을 올리고 인간관계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로봇처럼 누르면 반응하는 멍청한 심리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나 이득을 얻고 있죠. 오늘 다룰 내용을 인지한다면 앞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의 계획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게 돼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쉽고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조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심할 경우 그 차이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심리 법칙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보통 무게의 물건을 들면 원래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용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중개인은 고객에게 여러 가지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이때 중개인은 고의로 시세 대비 형편없고 낡은 매물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실망하며 다른 매물들을 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형편없는 매물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밑밥이죠. 이후에 시세 대비 보통 매물을 보여주면 고객은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 집을 다른 사람이 채갈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후는 어떨까요? 고객은 훌륭한 매물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얻었다고 착각하며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원리, 일종의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남들보다 손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하는 순간 정말 나쁜 사람이 돼요. 필요한 때에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바보 같은 심리 원칙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경험들을 활용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건 진화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판단이 틀릴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로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생일 선물을 줘야 하는 것처럼요.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활용 예시가 공짜 샘플이에요. 과거에 방문 판매가 많던 시절에는 이런 전략이 정말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판매자는 가정에 방문해서 3일 정도 공짜로 사용해보라고 제품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3일 후에 돌아와 이 제품을 살 것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부채의식이 생기게 돼요. 이 제품을 3일이나 썼는데 안 사는 건 너무 비양심적이다.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야겠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경우 상대의 승낙을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존재해요. 바로 상호성의 원칙을 통한 거래는 1을 주고 1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방문 판매의 사례처럼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 때 3일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비용이 훨씬 큰 제품 구매를 선택합니다. 먼저 받은 호의보다 훨씬 더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심리적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편한 부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 큰 호의를 베푸는 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여요. 이 원리를 응용하면 더 많은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호의를 받을 때처럼 양보를 받으면 상대에게 양보로 보답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양보를 하면서 거래를 시작한다면 상대에게 더 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까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승낙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은 처음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거절을 당한 저는 그제서야 원래 염두에 뒀던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첫 번째보다 작은 부탁을 한 것을 양보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탁보다 두 번째 부탁이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양보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첫 번째 부탁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호성 원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거래에 대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또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감을 유발해서 약속 이행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박사들은 일단 베팅을 하고 나면 자신이 베팅 전 생각했던 승리 가능성을 더 강하게 확신합니다. 물론 승리 가능성은 베팅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한 가지 심리 법칙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미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돼요. 그 압력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인간은 그 사실을 합리화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개념이 어려우니까 일관성 원칙을 이용한 장난감 회사의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난감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특정 시즌,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만 매출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장난감 회사들은 운영에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난감 회사들은 일관성 원칙을 이용한 전략을 하나 세우게 돼요. 제가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 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 저한테 TV 광고를 보고 이 피카츄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이 피카츄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저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하겠죠. 하지만 매장에서는 해당 제품은 매진이라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저는 아이에게 비슷한 꼬부기 장난감을 사주게 돼요. 그리고서는 1월이 되었습니다. TV에는 다시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카츄 인형 재출시, 전국 백화점에서 구매 가능. 아들은 저에게 지난번에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었죠. 저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백화점을 방문합니다. 방금 말한 예시는 실제로 장난감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장난감 회사는 이 전략으로 2배의 수익을 올렸죠. 이 전략의 원리는 간단해요. 아이가 부모님과 약속하게 만든다. 일관성 원칙 중 입장 정립이죠. 부모님은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대신해서 대체 상품을 구입한다. 얼마 후 아이와 약속했던 제품이 재생산된다. 아이는 부모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부모님은 약속을 지킨다. 즉 전략에 당했다. 일관성 원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단 상대에게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게 만들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이고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의 답을 얻어내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긍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쿠키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라고 묻고 긍정의 답, 즉 네 오늘 하루 좋았어요 라는 답을 얻는 경우 판매 확률은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인간관계에 응용한다면 친구에게 항상 넌 관대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자주 해서 입장 정립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가스라이팅인가? 어쨌든 이런 법칙들을 알고 이용하면 세상을 정말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에는 다른 스킬과 요인들도 많겠지만 이런 심리 원칙들을 공부하고 잘 이용한 것도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최다 판매, 어디서 1위 이런 것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이 구매한 제품이라는 근거로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확인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남긴 리뷰들을 보고 그 제품의 퀄리티를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저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항상 리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리뷰만 좋으면 사람들은 내 상품을 사요. 다른 사람이 남긴 후기들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특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 불확실성이 클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 리뷰 같은 사회적 증거를 남긴 대상이 나와 유사할 때, 예를 들면 같은 대학생이거나 같은 20대이거나 할 때는 더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품을 써본 적도 없고 판매 업체가 사기일지 아닐지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구매를 하고 좋은 평가를 했다?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다뤄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아직 6분의 1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 왜 여기 있냐?